목포고등학교와 목포여자고등학교를 통합해서 이설하는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02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되는데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전남 지역 일부 학교에서는 급식과 돌봄교실 운영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진도군이 관광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투자 유치에 나섰습니다. 복합 호텔 건립과 캠핑장 조성 등 새로운 관광 인프라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지난 가을 광주와 전남이 역대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평년 대비 2.9도 더 높은 고온 현상이 이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목포고등학교와 목포여자고등학교를 통합해 이설하는 사업이 내년부터 속도감 있게 전개될 전망입니다. 전남교육청이 최근 주요 행정 절차를 마무리한 건데요. 내년부터 시설 구축을 위한 과정이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송하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목포고와 목포여고 통합 이전 사업은 신도심 조성 뒤 늘어난 고등학교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목포 시내 고등학교 학령 인구 24%가 오감지구에 거주하고 있지만 고등학교가 없어 원거리 통학으로 인한 학생들의 불편이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전반적인 학령 인구 감소로 고등학교를 새로 짓기 어려웠던 상황. 전남교육청은 기존 목포고와 목포여고를 통합해 오감지구로 이전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교육청은 목포시와 업무 협약을 맺고 오감지구 대학 부지 일부를 무상 임대받기로 하면서 이전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전남도 의회에서 가칭 통합 목포고등학교 이설 동의안이 최종 승인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었습니다. 이번 사업의 예산 규모는 644억 원입니다. 전남교육청은 두 고등학교를 통합하기로 하면서 시설비 상당 부분을 교육부에서 지원받기로 한 상태로 이 밖의 사업비는 연차별로 확보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내년부터 1년 동안 건축 설계 공모 등을 거쳐 학교 구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설 동의안과 더불어 사업비를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 644억 원 중에 설계비 19억 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미리 반영을 해서 내년 1월 1일이 시작되면 설계 공모를 시작을 해서 다만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단성학교로 운영되던 두 학교가 통합돼 남녀공학이 되는 만큼 기존 학생들을 흡수하는 방안과 신규 학급 운영 방식에 대한 논의가 남아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 학교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도 마련돼야 합니다. 이 시설 공사와 더불어서 실질적인 학생들의 교육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명문고등학교 TF팀을 구성을 해서 학교 시설 공사가 진행 동안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 500명 안팎의 비교적 큰 규모인 공립 남녀 학교를 통합해 신도심으로 이전하는 전국 첫 사례라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가칭 통합 목포고는 오는 2028년 3월 개교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6일 전국교육공무직본부의 전국 동시 총파업으로 전남 일부 학교에서 급식과 돌봄교실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파업에 참여한 급식 전담 인력과 돌봄 전담사 등 전남 지역 교육공무직원은 1,500여 명으로 전남 전체 교육공무직원 가운데 18%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전남 각급 학교 870여 곳 가운데 375곳에서는 빵이나 우유 등 간편식이 제공됐고 방과 후 과정이나 돌봄 교실을 운영하는 620여 곳 가운데 54곳에서는 운영이 일시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기본급 인상과 복리후생 차별 해소 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의 올해 가을 날씨가 역대 가장 더웠던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의 2024 가을철 기후 분석 결과를 보면 올가을 광주와 전남의 평균 기온은 18.9도로 평년 16도보다 2.9도 높았고
기상 관측을 전국으로 확대했던 1973년 이후 역대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고온 현상이 이어지면서 9월 폭염 일수는 8.9일, 열대야 일수는 8.7일로 각각 0.2일과 0.3일이던 평년 수준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진도군이 관광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투자 유치에 나섰습니다. 복합호텔 건립부터 캠핑장 조성까지 다양한 관광시설이 들어설 예정인데요. 새로운 관광 인프라가 지역 경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됩니다. 장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얼이 서려 있는 진도군 녹진면 울돌목 일대입니다. 전남도가 지난 1998년 관광지로 지정한 곳입니다. 하지만 녹진 관광지에는 정작 관광시설이 마땅치 않아 무늬만 관광지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곳에 민간 투자자가 복합 호텔을 짓기로 했습니다. 오는 2027년까지 372억 원을 투입해 지상 9층 규모의 복합 호텔을 건립한다는 계획입니다. 진도군은 앞서 의신면에 대명 리조트가 들어서 해마다 65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 경제 효과를 거둔 만큼 이번 호텔 조성도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녹진 관광지에 지금까지 많이 침체가 되었었는데 이 호텔이 준공됨으로써 발전을 위한 기폭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다른 관광지인 진도 아리랑 마을입니다. 지난 2005년 관광지로 개발됐지만 일부 부지는 현재 방치돼 있습니다. 진도군은 사업비 54억 원을 들여 2만 1,000제곱미터 규모의 43개의 캠핑장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026년 착공을 목표로 전남도와 협력할 계획입니다. 캠핑장 조성을 계획을 수립하였고 2025년도 신규 관광 자원화 개발 사업에 반영이 되어 26년에 착공을 할 수 있게끔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 투자 유치가 원활히 이루어질지는 여전히 과제입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업무 협약에 그치기보단 투자 환경을 개선해 실질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투자자들이 와서 투자를 해서 관광단지로 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같이 협조를 해서 적극 행정을 하도록 군과 집행부하고 같이 이렇게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투자를 받아도 실제 실행되기까지는 과제가 산적한 상황. 장밋빛 전망에 그치지 않도록 촘촘한 계획과 철두철미한 실행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지난달 말 전국에 때이른 폭설이 내리면서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죠. 올해 겨울 날씨는 평년과 비슷하겠지만 이번처럼 기습적으로 많은 눈이 내리거나 한파가 찾아올 가능성이 있어 피해에 대비해야겠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쌓인 눈을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버린 지붕 아래에 승용차 한 대가 깔려 있습니다. 전기톱을 든 소방대원은 길 위에 쓰러진 나무를 잘라냅니다. 지난달 말 내린 기습폭설로 인천 지역에서는 나무가 쓰러지고 건물 지붕이 붕괴되는 등 피해 신고 약 300건이 소방당국에 접수됐습니다. 통상 1, 2월에 많은 눈이 내리는 것과 달리 올해는 11월 말에 폭설이 내리면서 겨울 초입부터 눈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눈이 내려 가장 많이 쌓인 깊이를 최심적설이라고 하는데 지난달 26일부터 3일간 전국에 내린 폭설로 일부 지역의 최심적설은 40cm를 넘었습니다. 수도권 기상청은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당분간 수도권 지역에 눈 소식은 없지만 다음 주 후반부터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해상에서 이제 찬 공기가 내려오면은 눈구름이 발달을 하는데 수도권 쪽으로 눈이 내리지 않고 약간 서해 남부 쪽으로 내려가서 충청도나 이제 호남 지방에 눈이 내릴 거예요. 기습폭설로 시작한 이번 겨울은 평년 수준의 기온과 강수량을 보이겠지만 변동폭이 클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내년 1월까지 평년과 비슷한 수준의 기온을 보이다가 2월에는 평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12월과 1월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다만 라니냐 등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찬 대륙 고기압이 확장할 때가 있어 기온 변동폭이 클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온화한 날씨 속에 기습 한파, 폭설 등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겨울철 추위와 눈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시민과 학계, 지역 정치권 인사들로 구성된 목포 비상시국회의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령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즉각적인 탄핵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목포 비상시국회의는 6일 목포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정작 자신들은 여전히 자리를 지킨 채 야당에 경고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회계망측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을 반역하고 내란을 획책한 자들이 권자를 지키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증거라며 내란에 가담한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의원이 감사원장과 검사에 이어 대통령 탄핵 추진을 반대하고 나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5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팻말을 들고 탄핵 반대 시위에 나선 것에 대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헌법 유린이라며 내란에 찬성하는 나쁜 사람들이자 동조자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은 헌법 수호도 아니고 비상계엄 내란에 동의해주는 모습 때문에 대통령이 더 그러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한편 박상호 국민의힘 의원은 계엄군을 누가 좋아하겠다며 서로 충돌해서는 안 된다고 중재에 나섰습니다. 안병하 기념사업회가 5.18 민주화 운동 당시 발포 명령을 거부한 고 안병하 치안감의 행동을 언급하며 부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아야 하는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안병하 기념사업회는 6일 민주경찰 여러분께 호소한다며 안 치안감은 5.18 민주화 운동 당시 내란 공범인 조지호 경찰청장의 부당한 명령을 단호히 거부해 민주경찰 시대에 초석을 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무원은 국민에게 봉사하고 국민에 대해 책임진다는 헌법 조항을 이행한다면 현 정권의 도발이 더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겨울철 급격한 수온 하강에 따른 양식어류 폐사 위험을 줄이기 위해 철저한 월동 준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은 이날부터 라니냐와 북극해 해빙 감소 영향으로 우리나라 동쪽 저기압성 순환이 강화되고 북서쪽에 찬 공기가 많이 내려와 평년보다 추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수온 하강 전에 어류의 면역력 증강을 위해 양질의 사료에 비타민제와 간 기능 강화제 등을 첨가해 공급하고 겨울철 흡충병 피해에 대비해 미리 기생충을 구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육상 양식장의 경우 보온을 위한 비닐과 보온 덮개, 골조 등을 보강하고 가두리 양식장은 망가리와 연결 부위 점검으로 갑작스러운 풍파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여수 대륙도 등 섬에서 공룡뼈로 추정되는 화석이 수십 점 발견됐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7월부터 4개월 동안 여수 대륙도와 소륙도, 송도 일대를 조사한 결과 지층 표면 4곳에서 공룡 골격 화석 60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층 내부에 숨겨진 화석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내년에도 예산 7억 원을 투입해 본격적인 발굴 조사와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포스코가 창사 56년 만에 첫 파업 위기에 놓인 가운데 광양시의회가 상생과 화합을 호소했습니다. 광양시의회는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40년 동안 지역과 함께 성장하며 경제적, 사회적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지만 노사 갈등으로 창사 이래 첫 파업 위기에 봉착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철강 시황 악화와 지방소득세 급감으로 시민과 지역기업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포스코 노사가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며 열린 마음으로 상생의 해법을 찾아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위해 광양시의회 차원의 모든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